자, 보자. 이게 그 입시 문제 그 출제 빈도를 보면 사실 뭐 골고루 나오긴 하거든요.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인상적으로 보면 이 열화학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 수능 화학 2에도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진 입장에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없이 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걸까?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표시, 이 뜻이 뭐죠? 동그라미 표시가 바로 표준이라는 뜻이죠. 표준. 그래서 이제 표준이라는 표시를 동그라미라고 쓴 건데, 이 표준이라는 표시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노트라고 읽죠. 노트. 그래서 이제 표준 읽을 때는 노트. 근데 영어로는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고 요 기호를 노트라고 읽는 건데, 이때 이제 아래 첨자 R은 반응. 그래서 영어 표현 리액션. 그래서 이제 요 델타 HR 노트 이거를 이제 읽을 때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뭐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이렇게 쓴 건데, 이거를 이제 뭐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F라고 있어. 이 F의 뜻은? 그렇지. 생성이지. 생성. 영어 단어 어디서 온 거? formation. 그래서 이 생성 엔탈피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 B라고 쓴 거 있지. B. B는 이게 뭐 줄임말이야? 바로 결합 에너지.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에너지가 되겠지. 그걸 줄임말이란 말이야. 이때 뭐 정말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뭐 까먹지 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바로 모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모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서 구하죠. 근데 결합 에너지로 구할 때는 모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연산을 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다. 알겠죠? 라는 거를 절대 까먹지 마시라고. 알겠죠? 이게 뭐 굉장히 뭐 증명 과정이 있긴 하지만 거의 공리 같은 거라서 까먹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바랍니다. 알겠죠? 관련된 연습 문제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내 교재에도 실려 있는데, 그 콜스 9에 있는 요 34번. 34번이 내가 조금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뭐 이 논리 그대로 푸시면 돼요. 푸시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논리 정도를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49번. 49번. 17페이지에 있는 49번입니다. 뭔 소리예요? 왜 캥캥캥 이러는 거예요? 오늘 무슨 뭐 행사 있어요? 뭐 왜? 독도의 날. 오늘이 독도의 날이라고요? 25일 아닌가요? 맞긴 한데. 그래요? 민재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 역사 선생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진짜? 와, 야, 민재 뭐 다케시메라고 할 것 같은 사람이 되게 독도의 날. 야, 민재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늘 또 독도의 날이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아 그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좀 너무 특별해. 한국 시리즈 하나? 아니 한국 시리즈 끝났어요? 아직 이제 시작 안 했지 않나요? 아니에요? 준 플레이오프였나? 저때 뭐 삼성하고 하나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끝났어요? 그건 끝났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건가? 왜? 창원 단감 축제라고 있어요. 창원 단감 축제요? 요 지역에 그 뭐냐면은 단감 되게 맛있게 잘 나요. 그래서 창원보다는 이제 창녕 단감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어차피 창녕이 이 근처니까 근데 그걸 왜 창원에서 해요? 그런가요? 창원 문화 다양성 축제. 창원 문화 다양성 축제요? 아리랑의 중요성하는 이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친미파 윤우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는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친미 윤우, 친일 민재. 딱 좋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닭게시만 하면서 갑자기 그래. 농담이에요. 하여튼 그래. 좋았습니다. 네. 참. 요즘 일본 총리 되게 이상한 사람 됐죠. 네.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그 여자 되게 망언집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막 한국이 일본에게 기어오르는 것 같다. 네. 근데 또 그 여자가 정치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한국 드라마 팬이랍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의 발언은 그 인간의 진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인간들일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49번. 자, 49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제 엔트로피와 관련된 The Second Law,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쭉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을 좀 해보면, 우선 자, 우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은 속성상 일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 일은 어떤 대상의 오거너즈드 모션, 요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거너즈드 모션이라고 썼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직된 움직임,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럼 이 오거너즈드 모션의 뜻은 뭘까요? 거시적인 오거너즈드 모션의 뜻은 뭘까요? 오거너즈드 질서 정연이요. 오거너즈드 모션을 해석해라. 그럼 이게 설명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분자들이 같이 거시적으로 움직여요. 같이 오 바로 봐. 무게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오거너즈드 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승호야? 네. 받아. 그렇지. 다시 던져줘요. 슉. 이게 오거노즈드 모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성분 안에 여기 뭐가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원자핵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원자핵들보다 더 많은 전자들도 있겠죠. 그럼 이때 내가 방금 승호에게 던지고 주고받았잖아요. 그럼 이 던지고 주고받는 속에서 여기 있는 원자핵과 전자들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다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다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였죠? 그걸 뭐라고? 오거너즈드 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오거너즈드 모션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당 대상, 이 해당 대상의 무게중심이 진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출입이 벌어질 때는 항상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출입이 일어날 때 무질소도가 변하겠어요? 무질소도가 안 변하겠어요? 무질소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대상의 무게중심이 직접 변해버리면 모든 대상의 운동 방향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무질소도하고는 무관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이때 요 일에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expansion work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팽창일. 그래서 이 팽창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일 출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W 시스템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부피 변화가 수식적으로다가 바로 표현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익스펜전 웍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non expansion work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비팽창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 어떻게 쓰냐면 W라고 쓰고 아래첨자 E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E는 뭐 줄임말이냐면 extra를 줄여서 아래첨자 E로 쓴 겁니다. 그래서 extra의 뜻은 뭐예요? 뭐 여분의 이런 뜻이잖아요. 혹은 뭐 그것이 아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팽창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extra work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부피 변화가 없는 일 출입이 되겠죠? 알겠죠? 부피 변화가 없는 일 출입. 그게 non expansion work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피 변화가 없는 일 출입의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바로 electric work이 되는 거죠. electric work이 됩니다. 좋아. 그래서 electric work, 우리말 번역으로 전기적인 일인데 대표적으로 전기적인 일을 하는 물건들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뭐? 휴대전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휴대전화로 뭐 별의별 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게 되면 그 안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가 점점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전기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됐어. 그럼 전기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서 여러 군데의 전화기가 이렇게 두 배로 불었어. 이렇게 뚱뚱하게 막. 그렇게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건 방전하건 그 배터리라고 하는 녀석의 부피는 변할 리가 없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뭐냐면은 비팽창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자동차도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도 있지만 점점 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그 전기 자동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구동된다는 건 바로 비팽창일로 자동차가 이렇게 부웅하고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팽창일하고 비팽창일 중 어디가 열 효율이 높을까요? 비팽창. 어디가 열 효율이 높을까요? 비팽창.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름 넣어서 가는 휘발유 자동차 있죠. 휘발유 자동차. 최대로 디자인했을 때 열 효율. 진짜 자동차 진짜 잘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도 굉장히 정속 주행해서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최대 열 효율 30%밖에 안 나와요. 30%. 30%. 그리고 생명체 열 효율 얼마예요? 생명체 열 효율. 37. 생명체 열 효율. 자, 생명체도 열 효율이 있겠죠. 생명체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포도당 한 분자당 ATP 생성되는 비율, 그게 열 효율이겠죠. 생명체 열 효율이겠죠. 한 50% 정도 나와요. 생명체 열 효율이 50%예요. 즉 아무리 잘 디자인해도 열 효율 50% 이상을 만들어내긴 어렵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생명체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2억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 열 효율까지 가진 않겠지만 전기 자동차 열 효율은 최대로 디자인하면 4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확실히 열 효율이 좋죠. 왜? 왜 정기적인 일이 열 효율이 더 좋을까요? 간섭을 받을 왜 좋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휘발유 자동차는 안에 뭐가 있어요? 엔진이 있죠. 엔진에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이 들락날락 하면서 사행정 폭발을 통해서 그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게추가 들락날락 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압축을 하려다가 다시 팽창을 하죠. 그러면 압축하려다가 팽창하는 순간 가속도가 생기죠. 그 다음 피스톤이 다시 팽창하려다가 압축하려는 순간 가속도가 생기죠. 가속도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짜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에. 즉 뭐냐면 자동차가 우웅 진행하는 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피스톤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의 디자인상 압축과 폭발을 반복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압축과 폭발을 반복하면서 여기서 가속 하면서 피스톤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휘발유로 구동되는 그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 기계 장치는 근본적으로 그 장치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소모하게 되는 알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 걸려가지고는 막 예를 들면 그 모터 있죠, 모터는 어떻게 구동해? 모터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돌잖아요. 한 방향으로 계속 돌잖아.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도니까 자동차 엔진처럼 압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압축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자체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열효율이 혹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공학적으로 열효율이 높은 장치는 산업적으로도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좋은 거겠죠. 그래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전기 자동차 생산을 막은 거예요. 예? 막은 거예요. 왜? 열 효율이 좋은 자동차는 대기업에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나쁘겠죠. 특히 어떤 대기업에게? 석유 대기업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펑펑 쏘줘야 대기업들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전기 자동차를 최초로 상업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전기 자동차 최초로 상업화했던 사람.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19세기 말에 전기 자동차는 최초로 상업화해서 나옵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19세기 말부터 있었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를 19세기 말에 이미 개발을 했고, 그 시제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에디슨이 개발한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전기 자동차 모델, 초창기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두어 대 수입돼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전기 자동차 기술이 미국에서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꽃피워졌냐면 1990년대에 전기 자동차 기술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꽃피워진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 전기 자동차 기술을 완전 막아버렸어요. 왜? 부시 대통령이 누구에게 그 정치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라서? 석유 대기업. 그래서 미국이 전기 자동차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다가 1990년대에 그 전기 자동차 기술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미국은 전기 자동차 기술을 개발시키고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어느 회사? 테슬라. 바로 테슬라죠. 오! 그러면 왜 미국과 유럽은 다시 또 전기 자동차 기술을 부활시킬까요? 전기회사. 그래서 대기업이 돼요. 왜? 생각해봐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기술 개발을 막았는데 왜 요즘은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전기 자동차를 미냐고요? 환경 오염 때문에? 에이, 걔들 그렇게 도덕적이잖아요. 그 미국하고 유럽 애들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걔들이 왜 전기 자동차 기술을 밀까요? 바로 우리나라 때문입니다. 네? 왜 우리나라 때문에 걔들이 전기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느냐?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1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일렉트릭 웍이 대표적인 비평장일이다. 알겠죠? 하지만 이 비평장일은 지금 당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평장일은 당연히 어디서? 전기화학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됐죠? 자, 여기 이제 E를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다음. 자, 썼죠? 자, 그다음 간다. 자, 여기 줄게 이제. 여기 줄게요. 지우사, 슥슥슥슥. 두 번째, 에너지. 에너지란 말 쓰죠.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란 말 쓰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연력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답.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정의 어디에 나오게요? 어느 책에 나오게요? 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에 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에너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렇게 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정의는 대학 교과과정 혹은 대학원 교과과정의 물리화학 책에도 저런 표현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일이 에너지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서울대를 가는 거하고는 별개죠. 왜냐하면 운도 따라줘야 되고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같은 건 아니라 이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일 출입이 일어나면 그렇담 에너지가 변하겠구나. 일 출입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변하겠구나. 이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니까 누군가 일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거고 누군가 일을 해버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 테니까 일 출입이 일어나면 에너지는 변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렇다면 일은 에너지의 변수겠네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뭔가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 함수의 변수가 1이라는 거지. 뭐 비유적으로 쓰자면 즉 1하고 에너지하고 함수 관계가 있는데 1이 변하면 에너지가 변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이게 에너지의 정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열. 자, 열의 정의는 뭐예요? 열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열의 정의가 뭡니까?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무언가. 오, 우리 민재는 발표는 되게 잘해. 오, 좋아요. 발표 잘해서 좋아요. 네. 좋아. 자, 우리 예은스? 열이 뭐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예은이는 저기 평소에 민재랑 친해요? 아, 잘 모르는 애예요? 아, 잘 모르는 애예요? 아, 그렇구나. 같은 반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윤우랑 같은 반 해봤어요? 윤우 안 해봤어요? 이한이하고는요? 안 해봤어요? 여기 승우하고는요? 안 해봤어요? 그렇구나. 여기는 승만이하고는요? 승만이랑 같은 반 안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재혁이하고는요? 같은 반 해봐. 그래서 재혁이랑 친한 거예요? 아, 재혁이랑 아니 친하고 싶진 않아요? 에? 에?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친한 사람이 없지? 좋아, 뭐지? 자, 중간으로 아, 윤건우랑 같은 반이라고요? 그럼 지금 자기 윤건우랑 친한 거예요? 그러면 예은아, 윤건우, 곽재혁 하나, 둘, 셋. 그래요. 자, 어쨌건 좋아. 그러면 이제 저기 예은이 생각은 민재랑 같으니까. 자, 승반이 열이 뭐예요? 열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일을 제외하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연력학적으로 열의 정의입니다. 보통 열 하면 뜨끈뜨끈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되게 다르게 정의되죠. 저게 열의 연력학적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당최 뭔 말이냐? 저기 줄게요. 외친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과 10은 교집합이 있겠어 없겠어요? 서로 속겠네요. 그죠? 교집합이 없겠죠. 그리고 이때 10 역시 에너지의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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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렇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물을 넣고 여기서 가열을 하게 되면 뭉게뭉게 증발 맞나요? 증발. 오, 그 증발 덕에 여기에 있는 추의 위치 상승.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매우 이상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추의 위치 상승은 오거노즈드 모션이죠. 왜? 추의 위치 상승은 오거노즈드 모션이죠. 왜? 무게중심이 변하니까요. 무슨 말 되겠죠? 무게중심이 변하는 오거노즈드 모션이니까 이 위치 상승은 바로 1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가열해주는 행위에서 뭔가가 이동을 한 건 같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가열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는데 가열하니까 뭔가 벌어진 거니까 가열을 통해서 뭔가 이동을 한 건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은 아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뭔가 무게중심이 변하는 뭔가가 이동한 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일은 아닌 뭔가가 이동을 했는데 뭔가의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일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에너지의 한 종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열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열을 어떻게 정의한다? 일 말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 알겠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부터 뭐?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열 더하기 1이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열이고 이게 1이잖아요. 그런데 열하고 1은 서로 교집합이 있다고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럼 열하고 1이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 열 더하기 1이 뭐가 된다?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즉 시스템으로 공급된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바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법칙을 뭐라고 불러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상에 열 출입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대상에 일 출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그 대상에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인 거예요. 왜? 이 둘은 서로 소니까. 그 덕에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변했대요.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자명한 얘기예요. 완전 자명한 얘기죠. 그걸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일은 두 번째 이 일은 보통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관찰됩니다. 자, 여기부터 뭐 되게 흔한 얘기죠. 그렇죠? 보통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끓는 물의 온도는 몇 도예요? 끓는 물의 온도는 100도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가열판이고 온도 몇 도예요? 최소 400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용으로 활용하는 그 왜 인덕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통 400도까지 올라가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한 60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끓는 물은 100도인데 이건 4, 500도잖아요. 그럼 템퍼러처 디퍼런스부터 나타나지. 여기서부터 되게 매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열 출입 시 chaotic motion이 유도됩니다. 자,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 뭐겠어요?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 바로 무질서 움직임. 그러면 chaotic motion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모션에 반하는 움직임이라고 쓴 것 같아요. organized motion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쓴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chaotic motion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무게 중심이 불변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무게 중심이 불변 이건 뭐냐? 자, 그러면 줄게요. 줄게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불변인 chaotic motion 얘 하나만 들어봐. 아니 사실은 얘가 수천만 가지 있거든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묻는 건데 여러분이 다 웬만하면 다 맞는 말인데 초등학교 교과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초등학교 교과서 실험에 이게 나와. 바로 대류요. 대류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무르.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무르 한 다음에 여기에 막 이런 걸 넣어. 막 이렇게 넣어. 뭘 넣냐? 톱밥. 너무 갈고 나면 나오는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넣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끓여.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톱밥이 여기서 확 움직이잖아. 자, 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현상을 어려운 한자말로 대류라고 한단다. 라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다고. 그럼 밑에 잘 봐. 어쨌건 모션이야, 모션 아니야? 모션이에요, 모션 아니에요? 모션이잖아요. 이때 무게중심 어디 있어요? 무게중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데 무게중심 변해 안 변해? 변할 리가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동한 게 뭐냐? 열. 알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가열을 했는데 대류하는 물의 무게중심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같이 자, 가열을 했는데 움직이다가 무게중심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발산. 이게 막 끓여. 물이 끓다가 무게중심이 이렇게 푹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물을 다 끓였을 뿐인데 물이 갑자기 무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승민아, 이럴 때 뭐라고 해?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 물을 끓였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막 움직여. 난 끓이기만 했을 뿐인데. 이럴 때 뭐라고 해, 승민아? 그렇지. 귀신 들렸다고 하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chaotic motion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출입은 chaotic motion이 일출입은 organized motion이 벌어지니까 일출입이 없지만 열출입은 이런 식의 chaotic motion을 유도하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변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퀴즈 경남과학 고등학교 중등 입시 문제입니다. 이게 2020년인가 21년인가 나왔던 겁니다. 바로 두 현상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거 여러분 이 문제 풀고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풀고 여러분은 고등학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sun earth moon 알겠죠? 그랬더니 일식 알겠죠? 요거와 이 현상 알죠? 요거와 넘버 5 아주 유명한 향수입니다. 폴폴 냄새가 나요? 요 두 현상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경남과학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뭐겠어요? 이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뭘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일식이 일어나서 뭐 누가 누구를 가리고 왜 중등교과서 일식월식 나오잖아요. 일식이 어쩌고 저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무슨 현상? 일현상이에요. 왜? 지구나 달의 공전자전은 chaotic motion이에요? organized motion이에요? organized motion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향수가 증발하는 건 일현상이에요? 아니면 무슨 현상이에요? 열현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향수 좀 증발한다고 해서 얘 무게중심 변해요, 안 변해요? 무게중심이 변할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무게중심이 변해, 안 변해? 무게중심이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 그래서 일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변해, 안 변해? 무질서도가 안 변하지. 그래서 얘는 되돌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 봄이 오든 내년 봄이 오는 거야. 이번에 일식이 벌어져 좀 기다리면 이 일식이 또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돌릴 수 있다고. 왜? 지금 이건 일출입이니까. 근데 chaotic motion은 되돌릴 수 있겠어? 못 되돌리겠어? 무질서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말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말로. 알겠어요? 이게 경남고 갖고 입시 문제였어요. 또 승만이 이거 풀고 학교 들어갔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래. 리트리버 양 이 문제 기억나요? 몰라. 여러분들 건 여러분 선배들 건지 뭐. 이거 나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래. 이거 지금 절레절레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일과 열 혹은 에너지 이 녀석에 대해서 이런 그 연력학적인 정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뭐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 그다음에 엔트로피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어떻게 응용되어 나가는지 부사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은